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요즘 파이어족이란 말을 들어보셨는지요? 저는 요즘 심심치 않게 파이어족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요즘 뭐 인터넷 동영상이라든지 아니면 또 간혹가다 텔레비전 뉴스라든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파이어족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증을 가지던 중에 우연히 대한민국 파이어족 시나리오라는 책을 읽고 또 파이어족에 대해서 관심 있는 구독자들을 위해서 소개를 하기 위해서 오늘 대한민국 파이어족 시나리오라는 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파이어족이라는 것은 경제적 독립과 조기 은퇴를 합성한 용어로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본주의 시스템 아래 월급의 노예에서 벗어나 삶의 주인이 되는 법을 깨우친 사람들을 우리가 파이어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파이어족은 약 90년대부터 90년대 후반부터 미국, 영국을 중심으로 서서히 불씨가 일어나다가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국의 고학력, 고소득계층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금융위기로 뭔가 일만 하면서 뭔가 삶이 피폐된 우리 삶을 위해서 우리가 새롭게 삶을 이제 경제적 자립을 해보자 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선택의 자유, 자기 삶의 속도를 스스로 조절하는 자유,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자유를 찾고자 하는 일을 하면서 파이어족 운동이 이렇게 활발하게 해서 이제 우리나라에도 건너와서 최근에 우리나라는 MZ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급격히 지금 2020년도 이후부터 파이어족 운동이 일어나게 되면서 파이어족에 관심 갖는 분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자, 먼저 이 책의 저자를 소개를 해드리면 삼성전자에서 근무를 하다가 직장에서 평생 직장이라는 것을 가질 수 있다는 걸 알고 또 더 삼성전자보다 더 큰 회사인 구글에서 현재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자는 소프트웨어 구글 엔지니어로 근무하면서도 결국은 내가 직장인으로서 내가 직장의 수레바퀴 속에 결국 평생 내 자유를 억압당해서 맡길 수 없다는 관점에서 부부가 같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파이어족이 되기로 결심하고 6년 만에 순자산 20억을 달성해서 현재 본인들이 생각하는 파이어족 경제적 자립 기준은 달성하였으나 현재는 구글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제 경영 작가로서 대한민국 최고의 최대 카페인 파이어족 카페 운영인으로도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서로는 대한민국 파이어족 시나리오라는 책을 2021년도에 한국경제신문에서 발표되어서 상당히 꾸준히 지금 팔리고 있는 책자를 오늘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 먼저 이 책은 크게 파트 1, 2, 3로 구성되어 있고 세부 목차 5개의 목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파트 1에서는 파이어족을 꿈꾸는 구글러라는 파트로 첫 번째 꼭지는 30대 은퇴하기로 결심했다 해서 저자가 신혼여행을 가서 하와이 신혼여행 가서 부부가 10년마다 신혼여행을 다시 오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면서 파이어족을 결심하게 된 그런 배경을 쭉 소개를 합니다. 두 번째 파트 2에서는 파이어족 성공의 비밀로서 파이어족이 되기 위한 기초 가이드, 특히 혹시 독자분들 중에서 파이어족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라면 이 파트 2에 파이어족이 되기 위한 기초 가이드를 잘 정리가 된 제 동영상이나 이 책을 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것으로 봅니다. 세 번째 파트에서는 파이어족 완성하기를 소개해드리고 파트 3에서는 월급쟁이 30대 파이어족이 되다. 본인이 30대 파이어족으로 된 기본적인 자신의 30대 파이어족 도전이 어떻게 해서 자기가 도전했는지 그리고 자신이 현재까지 성공이 보이게 된 그 내용을 담담히 소개하는 어떻게 보면은 파이어족 시나리오를 우리에게 담담히 교육함으로써 상당히 MZ 세대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제가 파이어족 관련 책을 많이 읽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좀 도움이 되는 책으로 해서 신년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파트에서는 30대 은퇴하기로 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부는 이제 신혼여행을 하와이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신혼여행을 가서 하와이에서 신혼여행 마지막 밤에 하와이 그 해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10년마다 신혼여행을 다시 올 수 있을까 이렇게 부부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고는 싶은데 과연 현지와 같은 직장 사람에서 올 수 있을까는 그걸 생각하니까 굉장히 우울해지더라.
막상 신혼여행이 끝나고 비행기를 타고 다시 한국에 돌아오면 한 평짜리 책상에서 30년 이상을 자기 꿈을 저버린 채 살아가야 되는 현실에 굉장히 현실을 느끼면서 자신만의 월급을 주는 든든한 뒷백을 만들자, 나만의 캐시프로를 만들자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이제 순전한 자신들이 생각하는 10억 이상을 만들기로 결심을 하였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저자가 했던 것은 부부가 파이어 선언문이라는 것을 작성을 해서 이걸 같이 이제 실천하고자 낭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8개 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내 삶의 주인이 된다. 돈에 지배되지 않고 내가 돈을 지배한다. 단순히 생계를 위한 노동의 삶과 결별한다. 나를 행복하게 하는 인간관계를 맺는다. 나와 내 가족의 행복, 건강, 안전을 중시한다. 어디든지 내가 원하는 곳에서 살 자유를 얻는다. 더 늦지 않은 나이에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아간다. 물론 뭐 파이어족이 아니더라도 이런 삶을 살 수는 있습니다만, 일단 이런 걸 살기 위해서는 자기가 자기 삶의 어떤 기본적인 가치관을 설립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건강과 그 다음에 또 안정된 수입, 이런 여러 가지가 보장이 되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이렇게 선언문으로 작성하고 나서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하는데, 꼭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자신만의 파이어 선언문을 낭독하고 또 그것을 부착하고 계속해서 마인드 컨트롤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게 남편인 이용욱 씨는 바호라는 또 자신들만의 어떤 그 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배우자분은 코나라고 해서 각각 자신들이 생각하는 부부의 인생 계획을 10가지씩 이렇게 나열을 해서 이것을 이제 실천할 수 있도록 자신들만의 부부 인생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것을 이제 저자는 이제 행복 리스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행복 리스트를 작성을 각자 부부가 했는데, 막상 그것을 둘이 합쳐서 이제 내용을 살펴보니까 강남의 아파트를 장만하겠다든지 아니면 멋진 차를 사겠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본인들의 행복 리스트에 일반적으로 남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들이 없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자신만의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을 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파이어족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 삶의 가치를 위해서 파이어족이 반드시 돼야 되겠다는 결심을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혹시 이제 조기 은퇴를 꿈꾸시는 분들이라면은 이 부부의 인생 계획도를 참고해서 자신만의 파이어 부부 인생 계획도를 한번 작성해 보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자는 30대에 은퇴하면 좋은 이유들로 크게 4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30대에 은퇴하게 되면 사랑하는 가족과 소중한 시간을 더 많이 보낼 수 있다. 저도 직장 생활을 지금도 현재 교수로서 60대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직장 생활을 하면은 좋은 점은 여러 가지 많습니다. 우선 안정된 또 직업을 가짐으로써 있는 매월 꾸준한 소득이 발생하고 미래가 예측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 물론 지금은 교수로서 제가 굉장히 좀 여유 있는 시간을 가지고 가족들과 이렇게 생활하지만, 제가 처음에 그 직장을 다녔던 금융권에서는 실제로 30대나 40대에는 매일 야근, 그 다음에 또 직장 동료들과 저녁 늦게까지 술, 회식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가족들과 소중한 시간을 많이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것이 당연하게 저의 생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30대에 은퇴한다면 아마 이런 것들을 또 가질 수 있는 좋은 점이 있으리라고 동감이 됩니다. 두 번째, 젊은 육체와 정신적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다. 아무래도 직장에서 오래 있다 보면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또 직장에서 또 이렇게 불규칙적인 회의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로 인하면 아무래도 또 육체도 많이 상하게 되겠죠. 세 번째, 알뜰한 소비 습관으로 지속 가능한 소비 생활이 가능해집니다. 일단은 본인이 파이어족이 된다는 것은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만으로 생활할 수 있고 평생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소비 습관을 우리가 줄이고
불필요한 지출을 안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네 번째, 새로운 커리어를 시작할 수 있다. 내가 어차피 지금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평생 해야 될 일을 하다 보니까 새로운 커리어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경력 개발에도 도움이 되더라. 그래서 저자는 은퇴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 파이어족을 꿈꾸는 사람에 해당되는 이야기인 거지 모든 사람의 은퇴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건 아닌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하는 또 시니어들의 어떤 그 안정된 삶에는 은퇴는 늦으면 늦을수록 좋고 그리고 평생 현역으로 지내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데 또 반대로 또 이렇게 파이어족을 꿈꾸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어차피 파이어족을 할 거라면 빨리 하는 것이 좋다고 저자는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아마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기준점을 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장에서는 파이어족을 되기 위한 기초 가이드가 나오는데 이 부분이 저희가 좀 몰랐던 파이어족을 이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파이어 운동이 있는데 파이어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일반 파이어 또 여러 가지 파이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일반 파이어입니다. 일반 파이어는 우리가 주위에서 많이 볼 수 있죠. 우리가 직장인들이 아우 내가 빨리 때려치고 은퇴하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해야지 뭐 이런 사람들이 많죠. 이걸 일반 파이어라 하는데 일반적인 파이어 운동이고 조기 은퇴를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절약으로 자기가 은퇴 자금을 충당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뭐 주식 투자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버는 어떤 소극적 소득 플러스 조기 은퇴를 통해서 안정적인 어떤 그 은퇴를 하고자 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직장 생활하면서 일반 파이어로 하기가 30, 40대 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대부분 뭐 한다 하더라도 40대 후반이나 50대 초반에 하다 보니까 쪽으로 일반 파이어의 이제 단점이라면 조기 은퇴에서 실적으로 경제적 자력을 누리고 예를 들어서 삶의 어떤 그 자신만의 삶의 방향을 정하는 데는 조금은 좀 그 달성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단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파이어족의 재테크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저축, 투자, 부업.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할 수도 있고 이 세 가지를 다 할 수도 있고 세 가지 중에서 본인이 가장 강점 있는 것으로 하는 것들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파이어에는 또 린파이어라는 게 린이라는 것이 이제 바짝 마른 이런 뜻이죠. 그래서 생활 습관의 변화로 소비를 우선 긴축하는 거죠. 내가 어차피 나중에 은퇴하게 되면 소득이 줄어든 거에 대비해서 소비를 줄일 거에 대해서 직장 생활하면서 소비를 줄이면서 다운사이징을 적극 실천하는 거죠. 집을 줄인다든지 차를 줄인다 이런 것들을 하면서 우리가 요즘 또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는 미니멀리스트 생활 방식을 추구하면서 검소한 파이어족으로서 내가 이걸 달성하면서 언제 은퇴하더라도 내가 생활비를 줄여서 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이것도 말로는 쉽지만 실적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면서 내가 체중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린파이어도 생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적으로 자신의 어떤 욕구를 조절하면서 계속해서 이 습관을 끌고 가는 것이 쉽지는 않다. 그러나 가능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펫파이어입니다. 말 그대로 이렇게 골프 즐기면서 은퇴를 하긴 했는데 오히려 현역 때보다 더 럭셔리한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은퇴 이후 풍족한 삶을 꿈꾸는 아마 또 이런 꿈을 꾸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높은 생활비도 확보하고 은퇴 후 고급스러운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면서 우리가 요즘 금퇴족이라고 하죠. 연금도 많이 나오고 임대수도 많이 나와서 생활 수준이 높아서 오히려 현역 때보다 훨씬 즐거운 삶을 사는 이런 펫파이어도 있는데 굉장히 이것은 일반 직장인들이 달성하기는 쉬운 목표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네 번째는 바리스타 파이어. 은퇴 후에도 느슨한 일을 추구하는 거죠. 한마디로 내가 은퇴 후에도 이렇게 파트타임으로 커피 바리스타 같은 자격증을 따서 한 달에 몇십만 원이나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소득을 올리면서 취미 겸 일을 병행하고 용돈을 충당하고 생활에 활력이 되면서 빠른 은퇴가 가능하는 그래서 또 이런 바리스타 파이어 이런 것들이 또 요즘 MZ세대가 또 많이 추구하는 하나의 또 형태라고 합니다. 또 다섯 번째 파이어 운동은 잠정적 파이어입니다. 잠정적 파이어는 은퇴 결정을 내가 하고는 싶으나 신중하게 결정하는 거죠. 무조건 30대 후반, 40대 초반에 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자기가 잠정적 경제를 이미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은퇴 시점을 결정하는 것은 내가 45세 할지 50세 할지 아니면
현재 일이 덜 즐거우니까 몇 년을 더 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조건을 달성했는데 마치 예를 들면 우리가 탤런트나 연예인들이 본인의 모든 것을 다 이뤄놓고도 경제적 자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작품이 좋아서 아니면 하는 일이 좋아서 좀 더 몇 년 더 하다가 은퇴하는 그런 어떤 굉장히 은퇴에서 유연한 사고를 가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현재 직업을 유지하며 은퇴 이후 삶을 서서히 준비하는 것을 우리가 잠정적 파이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파이어족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크게 추구하는 방법이 아까 저축, 투자, 제가 부업이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저축과 투자를 통해서 자산을 만드는 방법을 쓸 겁니다. 자산을 만드는 방법은 크게 부동산을 통해서 자산을 늘리는 방법이 있고 주식형 자산을 늘리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자는 부동산형 인간과 주식형 인간의 특징을 기술하면서 각각의 또 파이어족, 본인이 어떤 파이어족에 해당이 되는지를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형 인간이라는 것은 낯선 사람과의 대화도 능숙하며 유리한 협상이 뛰어나고 평소에 사람들의 의식주, 특히 거주 스타일에 관심이 많고 또 눈치가 빨라서 다른 사람들의 느낌과 생각을 재빨리 파악하고 발로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세상 구경하는 것을 좋아하고 지리에 능해서 도시지형과 교통상황 등이 속속들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5가지를 보면서 여기가 한 서너 가지가 나한테 맞다면은 아마 그분은 주식보다는 부동산 쪽으로 투자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것을 이제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다 맞지는 않겠지만, 자, 그 다음에 주식형 인간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자, 주식형 인간은 복잡한 인간관계, 낯선 사람과에 대해서는 피로도를 많이 느끼고 경제 및 산업의 흐름과 기업의 경영에 관심이 많고 눈치가 살짝 부족하지만 자신만의 생각이 확고한 편이고 책이나 글을 통해 충분한 정보를 얻고 판단하는 것을 좋아하고 사업의 비즈니스 구조를 파악하는 것을 좋아하며 마진 계산을 좋아한다. 그래서 좀 더 약간 계량화된 재무제표나 이런 수치에 밝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주식형 인간이 훨씬 낫다. 그래서 이제 주식도 투자형 주식을 갖는 사람이 있고, 배당주형, 부동산도 자산가치 상승형과 또 예를 들어서 임대소득형, 그것은 각각의 어떤 투자 성향이나 여러 가지 또 경제 상황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저축과 투자가 있으면 또 세 번째 우리가 부업이 활용할 수 있는 또 방안이 있다고 하죠. 부업에는 6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노동형 부업. 노동형 부업이라는 건 우리가 내가 직접 엔잡러처럼 자기 직업을 가지면서 또 하나의 직업을 갖는 거죠. 예를 들어서 퇴근 후 대리운전을 한다든지 주말 예를 들어서 알바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노동형 부업이 되겠죠. 그러나 이제 굉장히 몸은 힘들죠. 두 번째 재능형 부업이 되겠습니다. 재능형 부업은 프리랜서로 해서 강의를 좀 한다든지 어디 가서 특강을 한다든지 자기의 재능 기부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부수입을 얻는 것들이 재능형 부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창작형 부업이 되겠습니다. 본인이 직접 핸드메이드 수제 작품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당근마켓에 판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 이런 창작형 부업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사업형 부업이죠. 직접 본인이 개인 사업체를 만들어서 직장 일을 하면서 개인 사업을 해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사업형 부업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개인 브랜드형 부업이 되겠죠. 본인이 직접 SNS 플랫폼 인프라를 구축해서 거기에서 개인 플랫폼 인플루언서로 예를 들어서 유튜버의 유명 강사로 이름을 날린다든지 아니면 맛집 블로거로서 예를 들어 인플루언서로 이렇게 영향력 행사하는 이런 것들이 개인 브랜드형 부업형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구독형 부업이 되겠죠. 본인만의 레시피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구독 경제로 이렇게 구독자를 활용해서 부업을 올리는. 그래서 각각의 본인에 맞는 부업형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또 이 책을 통해서 아니면 자신의 역량을 통해서 한번 만들어 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부업형 인간의 특징을 저자는 5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사업 기회를 발굴하는 안목이 있으며 사업 기회를 상상할 때 즐거움을 느끼고 새로운 것을 배울 때 발생하는 고통을 기꺼이 감수하며 빠르게 배우는 편이고 주변 사람들이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에 호기심을 가지고 접근하고 간접 경영보다는 자신의 직접적 경험을 더 중요시하고 적응력이 뛰어나며 변화하는 세상을 예민하게 관찰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나한테 맞는 성향이라고 본다면 부업형 인간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저자는 파이어족이 되기 위한 기초 가이드로서 행복 리스트를 만들어라. 우리가 버킷리스트라는 건 많이 들어봤어도 실제로 행복 리스트를 별로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행복 리스트라는 건 내 행복의 기준이 무엇이고 나에게 중요한 가치들이 무엇이며 나를 행복하게 하는 10가지는 무엇일까 이것을 한번 작성을 해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부부는 부부 은퇴 생활비 계산표를 한번 만들어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식주에서 예를 들어서 매월 들어가는 것들, 그 다음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거, 여유자금 이런 것들 해서 계산해 보니까 약 4천만 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1년에 4천만 원 정도만 본인들이 생활할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캐시프로를 만들든지 자산을 만들면 우리는 과감히 은퇴를 하겠다. 그런 파이어족이 되기 위한 기본적으로 은퇴 생활비, 그러니까 독신일 때는 혼자 생활비겠고 부부일 때는 부부 생활비, 자녀가 있을 때는 또 가족 생활비 이렇게 만들어서 행복 리스트에 맞춰서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특히 또 사람들이 흔히 갖고 있는 파이어족에 대한 오해의 4가지를 이 책에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파이어족이 되면 뭐든지 살 수 있는, 우리가 보통 파이어족이 되면은 이제 일을 하지 않고 경제적 풍요를 누린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경제적 풍요를 누리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경제적 자유하고 혼동하지 마라. 파이어족이 됐다는 것은 자신에 맞는 소비에 맞춰서 이렇게 거기에 맞는 경제적 독립을 하는 거지 모든 물건을 살 수 있는 풍족한 그야말로 부유층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 파이어족, 건물주나 금수저만 하는 것이 아니다. 누구나 자신에 맞는 경제적 자유를 달성할 수 있다. 꼭 고소득 경력직 이런 사람 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세 번째, 파이어족은 돈이 엄청 많아야 되느냐, 한 20억쯤 있어야 되느냐, 아니다. 최소 생활비 수준을 어떻게 정하는지 하더라. 예를 들어서 나는 미니멀 라이프로 해서 한 달에 100만 원씩만 있으면 되겠다면 한 2억 정도만 있어도 충분히 예를 들어서 파이어족이 될 수 있는 거고 캐시플로우를 100만 원만 준비해도 되는 거니까 꼭 자산 규모나 소득 규모가 커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네 번째, 파이어족이 많아지면 우리나라 경제가 망하지 않느냐. 많은 분들이 MZ세대가 파이어족이 이렇게 되면 결국 시장경제가 무너지지 않느냐인데 실제로 파이어족은 본인이 충분히 가지고 있는 자산으로 또 소비를 해서 국가경제에 기여하고 사회경제에 기여하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이 없고 오히려 파이어족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자신의 경제 능력이 커진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경제는 좋아질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파이어족이 되기 위해서는 아까 저축, 투자, 부업이라고 하는데 저축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소득이 적더라도 저축률을 올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기 소득의 80%씩 저축할 수 있다면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는 게 한 6년이면 달성할 수 있고 만약에 40%씩 저축할 수 있다면 18년 정도 걸리고 이것은 이제 뭐 꼭 정확한 기준은 아니지만 적정한 현재 금리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그 사람의 적정 생활비를 고려해서 한 겁니다. 만약에 저축률을 자기 소득이 10%로 한다면 40년이 걸리니까 저축을 10%해서 자기가 만약에 500만 원을 벌는데 50만 원을 저축해서는 파이어를 하기가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결국 정년퇴직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파이어적일 조기 하면 할수록 저축률을 굉장히 높여야 된다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저자는 파이어족 완성하기로서 나의 파이어족 DNA를 한번 우리가 MBTI처럼 자기의 파이어족 DNA가 4개 중에 하나가일 것이다. 그래서 이걸 한번 파악해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는 손해를 볼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미래의 이득에 투자하는 것을 가장 선호한다면 자산형 파이어족이 되겠다. 그 다음에 나는 수익률이 적더라도 월급처럼 매월 매분기 꾸준히 수익을 내는 것을 가장 선호한다면 현금흐름형 파이어족이 될 것이고 나는 최대한 다양한 미래 가능성에 꼼꼼하게 대비하는 것을 가장 선호하면 밸런스형 파이어족이 될 것이고 나는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기보다 현재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즐기는 것을 가장 선호하면 쓰고 죽는 형, 쓰죽형 파이어족이 될 것이다. 물론 이 중에 만약에 한 가지가 아니라 2가지라면 그 2가지를 병행해서 자신의 파이어족 DNA에 맞는 자산형 파이어족이 될지 현금흐름형 파이어족이 될지 밸런스형 파이어족이 될지 수직형 파이어족이 될지 먼저 본인의 갈 길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는 준비를 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각각 4가지 형태의 DNA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자산형 파이어족입니다. 말 그대로 자산 증식에 큰 보람을 느끼고 현재의 변동성을 기꺼이 감수하면서
규칙적인 현금 흐름에 집착하지 않고 자산의 크기에 굉장히 몰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갭 투자나 하락장에서 강력 매수를 하는 특징을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자산형 파이어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대개 미래 투자처에 내 깃발을 꽂지 않고는 못 참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아파트 갭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작전주라도 이런 거라도 만약에 과감하게 이익이 있다면 투자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자산형 파이어족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현금 흐름형 파이어족입니다. 현금 흐름형 파이어족은 경제적 안전성을 가장 중요시하고 안정적이고 차분한 행동을 하며 안정적 자산 축적에 등합니다. 그리고 배당주나 우량주 등 이런 것들의 장기 투자를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특징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다. 그래서 캐시플로우를 굉장히 중시하는, 어떻게 보면은 아마 급여 소득자 중에서 많은 분들이 이런 현금 흐름형 파이어족을 선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두 가지를 밸런스를 맞추는 거죠. 자산도 좀 가지고 있고 현금 흐름도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처가 가능하고 미리미리 대비 방법을 준비하고 경제적 자유 유지 가능성이 크죠. 자산만 가지고 있거나 현금 흐름만 가지고 있는 것보다 두 가지를 균형을 맞추니까 당연히 유지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균형 있는 현금 흐름을 자산을 선호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균형 잡힌 자산 배분과 함께라면 그 어떤 시나리오도 두렵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파이어족이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쓰죽형, 쓰고 죽자 이런 형태죠. 누구 내 저축하느냐, 내가 있는 돈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욜로라는 특징을 갖고 있죠. 그래서 연금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 집중하고 미래에 대한 자산 욕심이 거의 없는 거죠. 미래를 위해서 현재 자유를 포기를 하지 않고 안전한 방식으로 미래 현금 흐름을 철저히 준비해서 3층 보장이나 이런 걸 통해서 연금을 준비해서 그것만 준비되면 과감히 이렇게 퇴직을 하시는 분들이 쓰죽형 파이어족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은 죽어서 가져갈 것도 아닌데 왜 필요 이상 돈 많이 버느라 인생을 허비하느냐. 과감히 내가 캐치플로우가 발생되면 나는 떠나겠다. 이렇게 이제 은퇴의 세계로 이런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DNA별 경제적 자유 달성 목표로서 자산형, 현금 흐름형, 밸런스형, 수직형 각각의 타이어를 또 가능 단계, 충분 단계, 완벽 단계로 해서 각각의 본인이 나는 자산형 파이어적으로서 나는 완벽 단계를 가겠다든지 아니면 또 현금 흐름형으로 나는 충분 단계를 가겠다든지 거기에 따르는 또 세부적인 표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저자가 만든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저자의 책이나 아니면 이 내용을 참고하셔서 여러분만의 DNA별 경제적 본인이 어떤 종류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본인이 가능 단계를 할 건지 충분 단계를 할 건지 완벽 단계를 할 건지 그런 것들을 잘 설계해서 한번 설계를 해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네 번째 나의 30대 파이어족 도전기로서 생활 속 절약 습관의 7가지를 이제 저자가 소개를 했습니다. 집을 사기 전에는 차를 사지 않는다. 두 번째, 가급적이면 나가서 사 먹지 않고 직접 요리해서 먹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대형마트를 고집하지 않는다. 동네 슈퍼라든지 아니면 전통시장 이런 곳에서 그냥 대형마트를 간다는 것은 그만큼 과도를 하기 때문에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유행과 패션에 구애받지 않고 밖에서 술을 마시지 않는다. 가급적이면 필요 없는 유흥비를 줄인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아웃소싱을 줄이고 DIY로 활용하고 SNS 프로모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최대한 절약하는 그런 습관을 가졌다고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저자는 본인이 파이어족으로 어떻게 도전했는지 본인의 이야기, 이제 성공 이야기를 정리를 하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본인은 한국형 가치 투자 전략으로서 이렇게 주식을 되게 가치 투자를 해서 끊임없이 배당이 나오는 가치 투자를 추구했고, 그리고 본인이 젊었을 때 했던 주택청약저축으로 투자했던 또 부동산의 가치가 또 상승을 했고, 또 본인이 현재 1인 지식 기업으로서 가지고 있는 그 본인의 경험을 통해서 본인만의 어떤 그 인플루언서 이런 것으로서 브랜드형 부업을 통해서 이 세 가지가 어우러지면서 캐시플로우를 마련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마인드 컨트롤. 내가 파이어족이 되고 나더라도 현재의 삶을 내가 원하는 삶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삶을 꾸릴 수 있다는 자신만의 마인드 컨트롤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이제 이 책을 마치면서 강력하게 파이어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파이어족이 이제 되고자 하는 분들이라면 기본적으로 네 가지를 고려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본인의 인적 자본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고려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항상 건강을 돕기 때문에 질병과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어떤 리스크를 우리가 해칭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되고, 세 번째는 우리가 지금 평균 수명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늘어나는 평균 수명 대비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으로 이 캐시플로우를 해결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한다면 결국은 빨리 시작해야 되면 하루라도 빨리 저축이나 투자하는 방법을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 이 동영상이 혹시 파이어족을 꿈꾸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좀 더 멋진 또 파이어족의 어떤 시나리오를 제공하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오늘 책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